오늘은 21세기 죽음의 수용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오는 교도소와는 달리 국가의 통치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국가의 통치 체제에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곳이죠. 법적 재판과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권력자와 통치 집단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물론 이론상 말이죠.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개판인 나라도 많으니까요. 사회적인 격동기였던 20세기에는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여러가지 죄목으로 수감되었죠. 사실 19세기에서 20세기에는 정치범과 정부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두어놓은 정치범 감옥과 수용소는 현재 민주적이라고 여겨지는 국가들 선진국에도 존재했습니다. 인권과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까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주도한 미국 사회당 당수 유진 데브스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반전운동과 미국 참전 반대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제대로 된 변호나 증인도 받지 못하고 정치범으로 판결되어 연방감화원에서 3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된 적도 있습니다. 독재를 하는 국가들에게 정치범 수용소는 반대파를 억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죠. 단순히 감옥에 가두는 것을 넘어 강제로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잔혹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독재자들의 정치범 수용소는 나치 독일 히틀러의 절멸 수용소, 소련 스탈린의 굴라크, 우간다 독재자 이디아민의 캄팔라 강제 수용소가 대표적이죠. 독일의 절멸 수용소는 유대인과 집시뿐만이 아니라 나치에 반대하는 정치범과 사회주의자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도 수용되었습니다. 나치의 집권을 막기 위해 반나치 운동을 주도했던 독일 3인당 지주자 쿠르트 슈마어는 나치가 집권한 이후 종전까지 수용소에 수감되었죠. 독일 공산당 지주자 에른스트 텔만은 절멸 수용소에 수용된 이후 히틀러에 의해 총살되었습니다. 소련의 굴라크는 자본과 지주 전쟁 포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여도 소련 공산당 내에서 권력 투쟁에서 밀리거나 노선이 다르면 굴라크에 끌려갔죠. 특히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진행되었던 스탈린의 대숙청 당시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수감자가 되어 굴라크로 끌려갈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외국에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굴라크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죠. 1929년부터 1953년까지 굴라크에 수감된 사람만 1400만 명에 달했고 최소 160만에서 최대 10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범 수용소를 현대에도 운영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스탈린의 굴라크조차 노동력의 충원이 주목적이었지 수감자들의 고통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731 부대나 나치의 절멸 수용소도 대상은 같은 동포가 아니었죠. 같은 민족과 동포를 대상으로 그것도 김씨가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대규모로 수용소에 가두고 각종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국가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들은 김일성이 반대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얻으면서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바뀌게 된 8월 종파 사건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8월 종파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8월 종파 사건 이후 김일성의 충성적이었던 계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숙청당했죠. 숙청당하지 않은 사람과 적대계층을 가둬두기 위해 김일성은 강제 수용소를 북한 전역에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은 착취분자와 종파분자를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라는 교시를 내리죠. 조사원을 통해 북한의 전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마치 카스트 제도와 같이 체계적인 신분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무자비한 숙청 대상으로 분류된 적대계층은 월남자 가족과 한국전쟁 당시 남한의 치안대원으로 일한 자, 종교인 지주 기업가 상인 10만명, 종파분자로 숙청당한 이와 그 가족 10만명, 남로단계 잔당과 그 가족 40만명, 귀화한 북한군 포로와 그 가족 40만명, 일제강점기 당시 관직을 지낸 자와 그 가족 5만명,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자와 그 가족 10만명, 총 320만명이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을 전부 관리할 거대한 수용시설을 만들기 시작했고 59년부터 한경남도 요덕군의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거대한 수용소가 건설되었죠. 67년에는 도서 정리 사업을 통해 8월 종파 사건에서도 살아남았던 갑산파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주체 사상으로 명명된 김일성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과 동시에 완벽한 신격화까지 이루어졌죠. 사실상 독재 정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치범 몇몇은 아우지 탄강이나 철산 탄강 등으로 끌려가 가혹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아우지 탄강은 한국에서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인지도가 높죠. 1980년대에 들어서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계 구도가 확립되었고
도입되고 권력 세습에 반대하던 1만 5천여 명의 인원을 추가로 수용하기 위해 4개의 강제 수용소가 신설되어 북한 전역에 총 12개의 강제 수용소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반체제 활동을 한 정치범뿐만이 아니라 탈북을 시도하거나 심지어 김일성의 목 뒤에 혹이 있다고 말하거나 사회주의 나라가 맞냐는 말 한마디에도 끌려갈 정도였죠. 수용소는 크게 혁명화구역과 완전 통제구역으로 나뉘는데, 혁명화구역은 그래도 이 인간은 교화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강제 노동을 한 후 다시 석방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 통제구역의 경우 아예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모든 수용자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수감되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다시는 출소할 수 없는 종신 수용소이자 절멸 수용소입니다. 혁명화구역과 완전 통제구역을 나누는 기준은 명목상으로 혁명화가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지만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도 같은 생계형 탈북자도 뇌물 여부에 따라 아예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김씨 일가에 대해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판한 사람은 무조건 완전 통제구역으로 가죠. 그리고 연좌제도 남아있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가족 중 한 명이 정치범이 되면 그 가족 전체, 심하면 친인척 모두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2012년 수감자 명단이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면서 가족 전체가 끌려가 만 9살 나이로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도 명단에서 찾아볼 수 있죠. 수용소 내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도 연좌제에 따라 그 아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평생 적대계층의 씨앗으로 수용소에서 갇혀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단순히 정치범의 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수용소는 기소와 재판과 같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거쳐 수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조치나 보호조차 없으며 자신이 끌려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형기조차 알 수 없죠. 사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온 이상 다시 나가는 것은 혁명화 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완전 통제구역에 수감된 사람들은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북한은 20세기에 이미 세계 학계에서는 폐기된 우상학을 신봉하는 국가로 나치 독일에서나 불법한 장애인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우리는 단일민족이자 모두가 똑똑하고 건강하게 태어난다고 선전하고 있죠. 1960년대 김일성이 난쟁이들이 종자를 퍼뜨리면 안 된다고 지시했을 때부터 장애인들은 북한 정권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70년대부터 북한의 극히 일부 핵심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심신 장애인들은 사구병동이라 불리는 수용소로 가고, 난쟁이들은 함경북도 종성군이나 자강도 산골에 위치한 난쟁이 수용소로 끌고 가 수용하고 있죠. 21세기에 나치 독일에서나 불법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으니 유엔에서도 2006년 이후 몇 차례 북한 인권 특별조사단을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북한 정권에서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어 정확한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부정하고 있고, 관련 증언들은 모두 조작되었거나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 탈북자들의 교차 증언을 통해 검증되고 있고, 위성이나 항공사진에서도 탈북자가 증언한 위치에 거대한 수용시설이 건설되어 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를 조선인민경비대 군부대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용소 외부에서 수용소들이 열악한 참상을 찍은 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북한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죠. 수용소의 존재 때문에 전 세계 인권단체들은 북한을 최악의 인권 탄압 및 말살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의회에서 탈북자들을 불러 증인으로 내세워 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10년 동안 요독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탈북자 출신 기자 강철환의 수기, 수용소의 노래가 평양의 어항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출판되고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하기도 했죠. 평양의 어항을 통해 북한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혁명화 구역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이지 완전 통제구역 수용자들은 아직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완전 통제구역은 혁명화 구역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밖에 없고, 수용소 전체가 완전 통제구역으로 이루어진 개천 수용소, 화천 수용소의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특히 화성 수용소는 서울 면적의 90% 정도 되는 거대한 크기입니다. 게다가 다른 수용소들과는 달리 핵실험 시설을 끼고 있는 수용소라 핵실험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수용자들을 동원하죠. 제대로 된 방사능 대책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수용자들은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도 전쟁 등 유사 상황 시 핵 기밀 파기를 위해 가장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북한 사회에서 적대계층은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있고, 수용소에 수감되면 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국민증이 말소되어 국가와 법적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의 보위원들은
수감자들을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취급하죠. 수감자들이 폭력으로 죽는다고 해도 보위원들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다만 수감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면 동물과 관계를 한 것이라 취급되어 처벌을 받죠. 실제로는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보위원들에 의해 여성 수감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약 수감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보위원은 처벌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감자가 강제로 아이를 없애게 만들거나 아이를 죽이죠. 혹은 다른 구실을 만들어 티가 나기 전에 죽이던가요. 심지어 여성 수감자의 자식과 남편 앞에서 대놓고 성추행을 하기도 합니다. 평양에서 간부가 내려오면 수감자들 중에서 21세에서 25세의 얼굴이 반반한 처녀들을 선발하여 목욕을 시킨 후에 간부에게 바치기도 하죠. 간부의 놀이개가 되면 비밀 유지를 위해 모두 죽인다는 이야기는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처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설사약을 먹입니다. 입이나 몸속에 숨겨놓은 기중품을 꺼내도록 하고 만일 기중품을 숨긴 것이 발각되면 보위부들에게 심각한 구타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각종 신문을 한 후 24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면 폭력을 행사하죠. 진흙과 나무로 만들어진 수감실은 매우 열악해서 각종 벌레와 들쥐들이 들끓고 50제곱미터에 약 40명에 달하는 인원이 수감되어 있죠. 냉난방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폭염에는 열사병으로 죽는 인원이 속출하고 여름을 버티더라도 겨울에는 북한의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동사하거나 얼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인층은 들어온 첫 해겨울을 버티는 경우가 극소수에 달한다고 전해지죠. 수감자들은 만 6세 이상의 인원부터 중노동의 대상이 되어 대개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하여 6시까지 열악한 아침 식사 후에 7시부터 12시까지 중노동을 합니다. 12시부터 30분까지 점심 후에 다시 20시까지 작업에 들어가게 되죠. 작업 계획에 따른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저녁도 주지 않고 둔기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원이 목숨을 잃거나 반신불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식량은 성인 기준 하루 500g 이하의 옥수수가 주어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그마저도 하루 200g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감자들은 항상 굶주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이죠. 재배 중인 무나 배추 같은 작물을 몰래 먹거나 수감실 내에 들쥐나 개구리, 도마뱀, 벌레 등을 잡아먹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소의 똥 속에 있는 강냉이를 먹거나 돼지 똥을 먹습니다. 이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은 음식물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위원들에게 적발되면 폭행을 당하며 혁명화 구역의 경우 넌 안되겠다라고 하며 완전 통제구역으로 끌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평소 덩치가 있거나 키가 큰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오히려 덩치가 작고 마른 사람이 오래 버틴다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적으니까요. 20대는 심한 중노동에 시달려 오히려 노동 현장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죽는 경우가 높고 20대를 넘기면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수용소 안에는 구류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는 수용소에서 전문적으로 고통을 주는 장소로 깨진 유리조각 위를 걷게 하고 알몸인 상태에서 허벅지에 돌을 올려놓고 그 위를 보위원들이 올라가서 뛰는 형벌이 진행되죠. 이외에도 각종 심각한 폭력이 행해지는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수용소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혁명화 구역 안에서는 수용소의 경비병들과 보위부원들에 의해 산수와 작업에 필요한 단어 등 강제노동에 필요한 교육과 우민화 교육, 김씨가의 사상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완전 통제구역은 아예 짐승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김씨가의 사상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만 하죠. 또한 완전 통제구역은 북한 어디에나 걸려있는 김씨가 초상화가 걸려있지 않은데 이는 완전 통제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치적 생명이 죽은 사람들로 사상교육조차 필요 없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종신수감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탈북을 하게 되면 가족과 친인척 전체가 수용소에 끌려가죠. 1983년 북한에서 미그기를 타고 기순했던 공군장교 융평, 주체사상을 정립하고 김일성 대학 총장까지 지냈던 황장엽의 망령처럼 파급력이 큰 인사의 망명이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거나 친인척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먼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같은 피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김정일 정권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탈북자가 급증해 탈북자의 모든 가족을 수용소에 가두는 것이 불가능해졌죠. 현재는 단순히 가족이 탈북했다고 해서 무작정 가족 전체를 끌고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탈북자가 타국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가족과 친척이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죠. 그래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은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언행을 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해 남한의 드라마나 음악을 접한 사람들은 무조건 수용소로 끌고 가도록 했죠. 점차 장마당 등으로 자본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청년 세대들을 겨냥해 청년교양 보장법을 제정하여 반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성향을 보이는 청년들은 불식 업문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당국이 방역정책을 비난하거나 방역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도 정치범으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죠. 2020년 한 해에만 2만
8,400여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인원수 조정을 위해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존 수감자들도 들어오는 수감자만큼 사망하면서 기존의 총 수감 인원인 23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특히 남한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에 김정은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 남한 드라마를 본 핵심 계층 고위 간부 아들도 강제로 전역시킨 후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서는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대내적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2022년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9살 소년 요한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 리멤버 미가 개봉되고 각종 유수한 영화제 및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초청은 물론 수상까지 받으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처참한 인권 실태에 대해 전 세계에서 다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나치의 아우슈비츠나 일본 제국의 7.3 부대처럼 북한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생기거나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들은 증거인멸로 모조리 죽임당할 가능성이 높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세습 독재 체제라는 희대의 막장 정치 체제와 권력자의 신격화를 달성한 북한 정권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1세기 현재에도 끔찍한 인권의 말살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 죽음의 수용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